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5월 23일 오후 9시 10분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황에서 위험성 리스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치도 다 제시를 해드렸고, 다행히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행히도 움직여서 목표치를 1차 매도, 2차 매도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정도가 평단가를 매도 평단가가 되면서 우리는 꽤 괜찮은 수익을 냈죠.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정도 수익을 냈고요. 요 자리에서도 이렇게 냈고요. 그렇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단타는 이제 앞으로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까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냥 관심을 갖지 마세요.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중심을 기다려 보세요. 이 중심 가격이 9,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9,430만 원 정도인데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패턴의 중심이자 중요한 32평, 30평 저는 혈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시간에서 이 에너지가 살아 있으려면은 이 빨간 혈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9,430만 원 부근을 지켜주는 선에서 그 가격에 오면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하락을 해서 8,950만 원까지도 뚫릴 확률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손절 칼같이 하고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파동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아래로 밀려버리면 7천 이하까지도 충분히 깰 수 있는 파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9천만 원 다 왔으니까 이제 1억 가겠네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윙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번 시황에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0%까지만 채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좀 실력이 되시거나 눌림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서 눌림의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눌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눌림을 기다릴 때 저는 50%가량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 자리는 너무나 패턴이 그럴싸하게 나왔죠. 고점에 한 번, 고점 두 번, 요 세 번을 찍었고요. 바닥 한 번, 두 번을 찍었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 아래까지 내려와서 8,760만 원까지 다시 리테스트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요 자리를 지켜줘야 6월달 초나 5월달 말에 돌파하면서 1억 2천, 1억 1천만 원의 목표치를 향해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1억 1천, 1억 2천이 아니라 왼쪽 고점을 돌파해서 1억 2천이면 안 돼요. 1억 정정하겠습니다. 1억 부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억 2천까지 한 번에 도달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스윙을 만약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중심 자리에서 50% 매수를 하시고 이 중심을 이탈하면은 30%를 손절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냥 올라가든 말든 일단 홀딩하자. 그런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번 리스크 때도 설명드렸지만 올라갔다가 중심을 찍고 돌파하면은 최대 1억 2천까지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패를 해서 중심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7,500을 테스트를 할 확률이 있고요. 요 에너지를 다시 내려왔다는 에너지는 절반밖에 못 올라갔다가 N자 패턴으로 밀어버리면서 6천만 원 밑에까지 내려갈 확률도 역시나 존재를 합니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역시나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 에너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주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빠질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 에너지를 무조건 상승할 거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스윙을 하는지 단타를 하는지를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스윙 물량을 하시면은 20%를 물리더라도 요 자리에서 20%를 물리더라도 애가 N차 패턴을 밀더라도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해요. 근데 그 비중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20%만 좀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자리로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저점에서 비중으로 못 샀는데
왜 욕심을 부리세요? 밑에서 사지 못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리스크를 가져가야죠. 왜 남들이 그 하락에서 공포에 떨 때 샀던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샀던 그 포지션의 위치를 늦게나마 들어와서 그들과 같은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재수없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자산입니다. 아무도 그 매수를 클릭을 대신해주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시면 그만이고 파시면 그만입니다. 수익 나면 본인 거고요. 손실 나도 본인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소중하게 원화채굴 해가지고 모은 돈 소중히 생각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두는 이 평단가 이전부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셨을 거고 출금하셨을 거고 또다시 투자하신 분들이 2022년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인데 그때 평단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사라고 전달해 드렸던 게 5,500이고 고점에 올라가서 내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10%씩이라도 사라고 전달해 드렸던 거고요. 단타나 스윙은 기회가 될 때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단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스윙은 50%까지 배수를 하지만 손절이 칼같이 30%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그냥 내비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점에 사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점을 사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저점이라고 하면은 장투 4천만원, 5천만원 정도의 평단가이신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3천만원, 2천만원에 샀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평단가를 8,900에 맞춰놓고 3,500에 팔고 8,000에 다 판 것처럼 이 위치가 좋았었죠. 근데 우리의 요번 평단가는 그렇다 나쁘진 않아요. 4천만 원대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되게 좋죠. 그때는 여기서 떨어지나 마냐 했는데 그럼 여기에 사신 분들에 한해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늦게 사신 분들도 참고할 만하겠죠. 자, 제가 보는 비트코인 시장은 일단은 기대값입니다. 절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기대값이에요. 근데 저는 그 기대값을 목표로 가져가되 그대로 안 된다면은 털어낼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꽂히지 마시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주봉 차트에서 확산형 채널을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확산형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통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통로가 위쪽에 한 번은 맞고 위쪽에 두 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이 위쪽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한번 보시면요. 2018년도 1월 1일입니다. 2018년도 1월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찍은 게 2021년도 4월입니다. 2021년도 4월. 그러면은 총 3년 3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 패턴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 누가 못 맞춰가 아니라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자, 3년 3개월이면 여기서 더해보면요. 2014년도 7월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1년 7, 8개월 만에 올라가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이 패턴대로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7월까지 5월이 다 지났으니까 두 달이 남았습니다. 7월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그 두 달까지 이 위쪽 라인을 터치를 하냐 마냐가 앞으로 이 밑에 사신 분들의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지워볼게요. 그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를 보세요. 저점을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봉에 빨간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태그 좀 바꿀게요. 갈색 선에 새로운 채널이 있습니다. 새로운 채널이란 거는 비트코인이 빨간색 선대로 움직였다면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하지 않고 올라갔고요. 혹여나 나중에 요 자리 찍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렇게 찍지 않고 각도를 위쪽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새로운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고점에서 빠졌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갈색 선으로 보든 빨간색 선으로 보든 1억 3천을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스윙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자, 스윙도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5천만 원 정도라고 저는 봐요. 유튜브 버전으로는 6천만 원도 상관없죠.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더 돌파하더라도 정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장투하시는 분들은요, 올라가고 나서 얘가 조정을 준다면 요렇게까지 빠질 거예요. 요렇게까지 빠진다는 게 다시 1억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4개월이 될지 1년 8개월 될지 모르는 그 기간에 돌파할 확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장투 관점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1억 3천까지 갔는데도 우리는 1억까지 다시 빠지는 걸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장투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 고통을 겪어야만 이 1억 5천을 돌파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가 요렇게 쪼들어가지고 이렇게 쪼들어가지고 요렇게 나중에는 야 그때 그랬었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자리에서 올라갔다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차트는 또 과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 자리가 우리가 장투를 털어내야 될 위치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였나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저렇게 안 됐을 경우에요. 안 됐을 경우는 9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4천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돌파할 확률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억 3천에서는 스윙의 전략에 맞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장투는 장투 전략에 맞춰서 눌리더라도 30% 아깝지만 9천에서 정리를 할지 그 이상을 봐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다시 전달해 드리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투자자 분들은요, 혹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1억 3천 4천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고 9,700까지 눌리는 것도 봤는데 우리의 전략은 이 중심을 이탈하면 전략 털어내야지 라고 계획을 짰어요. 만약에 근데 이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 따라 다릅니다. 요 분은 20%를 파시고요. 요 분은 30%를 파세요. 그래서 혹여나 9천 중심을 이탈해서 떨어지더라도 20% 들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10% 들고 계세요. 그냥 4천이 되든 비트코인 다시 500만 원이 되든 그냥 들고 가세요. 빠지면 또 사서 또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사서 요걸 지키셔야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을 깨고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이 나머지 비중으로 3억이든 4억이든 매도를 해야만 우리가 전략에서 오르든 내리든 우리 기준선이 깨지든 기준선보다 올라가든 모든 경우 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저점에서 100% 사서 고점에서 100% 파는 게 아니라 저점에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만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여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나는 장투라고 사놓고 맨날 업비트 차트 켜놓고 어플 켜놓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자다 깨고 자기 커리어에도 지장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멀어지고 빚은 빚대로 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얻어 가실 분들은 얻어 가실 거예요. 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런 마인드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마인드가 전부입니다. 투자나 트레이딩은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계속 제 자산 재산을 늘려나갈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자꾸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또한 욕심을 내서 남들과 같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면 분명히 결국 내 자산은 쪼그라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쪼그라졌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다 쪼그라졌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그런 기준이 생겼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쪼그라진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업비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2022년도, 2021년도와 같은 마인드가 이때와 같다면 다음 때 수익을 내시거나 이 올라갈 때 시장을 떠나십시오.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는 기간이 왔다. 공부할 시간이 왔다. 기회다. 오히려 분할 매수했고 세팅해놨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수익 본 거 이미 출금했고 혹여나 시장이 제로가 되더라도 나는 본전보다 수익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 이때보다 이때가 더 높고 이때보다 이때가 더 성장해 있겠죠. 근데 2018년도나 2021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같은 선상에서 성장을 했다면 그분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자기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세 번째 성공을 했다 해도 두 번째 성공을 했다 해도 요 자리에서 깡통을 찰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략이 뭐예요?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의 70%는 출금을 하는 겁니다. 왜냐 2018년도 때 아주 피 같은 수업비를 냈고 진짜 지옥의 시간을 맛봤기 때문에 요때 한번, 요때 한번, 또 요때 한번 계속 전략을 바꿔가고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안해 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시장이 힘들 때마다 계속 공부를 했어요. 더디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점점 산으로 가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보조지표로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처음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항상 세 번째 봉우리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까지는 이평선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해요. 근데 2023년도가 조금씩 넘어갈수록 이평선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리테스트하고 앞으로도 맞을 확률이 증빙돼야만 내 스스로 증명이 돼야만 방송으로서 또는 녹화 방송으로서 전달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평선을 더 겪어야 되고 더 갈고 닦아야겠지만 저만의 이평선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평선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평선 기준은 무엇이냐? 사실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작도도 해야 되고요. 보조지표도 봐야 되고요. 각자의 또 보조지표 또는 기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패턴도 봐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평선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이 기준 하나는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는데 가상화폐에서 적용이 된다고 주식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차트마다 그 패턴과 성질을 이해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모든 차트에서 그래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하냐? 32평이 결국은 메인이에요. 32평이 어떤 자리에서 위치하냐가 모든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과거부터 볼게요. 해 차트로 한번 보면 오랜만에 교육 방송으로 자 이야기를 하는데 32평이 메인입니다. 자, 32평이 왜 메인이냐? 보조 지표는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아도 내가 기회를 놓쳤다 해도 이 32평은 엄청난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특히 늦게 투자하신 분들 또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32평을 엄청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점에서도 무조건 2배, 4배 올라가고 많은 튀기는 싸움이 있었지만 정말 대상승, 그죠? 비트코인이 거의 1000달러라고 해도 13,000, 14,000달러, 2만 달러까지 20배가 올라가는 상승의 초에서는 이 32평이 핵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32평 위에 캔들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저 알아요. 뭐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진을 뺐어?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 잘 들어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주더라도 이 32평 근처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또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32평조차도 닿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상승하다가 보조지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거 끝자락이구나. 나 투자 안 할래. 그러면서 출금이나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32평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더라도 30평 여기서 돌파하더라도 요 위쪽을 보시면 안 돼요. 자, 32평 매매가 뭐냐면 애가 내려가서 요 위치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고 혹여나 올라가더라도 32평 윗자락에서 올라갈 때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 다시 최상위까지만 노려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혹여나 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트는 믿으면 안 돼요. 왜? 캔들이 32평 위쪽에 위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32평을 이제 상단 채널 위를 올라가지 못하면서 저항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0평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30평을 다시 지켜주는 건지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넣어놔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지나가 보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보조 지표를 못 보더라도 내가 엄청 슬로우 매매를 하더라도 이 32평으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서 다행히 샀다가 올라갔는데 고점에는 못 팔더라도 32평을 요 자리에서 이탈하든 요 자리에서 이탈하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령 적게 먹더라도 요만큼의 상승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매도를 했다가 요 라인 올라가서 관심 주면 안 되죠. 캔들이 위쪽에 위치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 캔들이 이탈하기 전까지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고 보면은 아, 이탈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캔들이 30평에 올라올 때까지 절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올라왔네요. 요 자리에서 그 다음 주봉에서 요 자리에서 쇼 불어서 매수를 하고 요 자리를 숏을 봐야겠죠. 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봐야겠죠. 물론 이 퍼센트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쪽 라인에 손절을 잡아야 될지 아래쪽에 손절을 잡아야 될지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아래쪽에서 손절을 잡아야 될지는 이제 많은 보조 지표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나는 이 30평 기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요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지를 보니까 올라가네요. 다행히 밑에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보조 지표 모른다 해도 쭉 올라가서 어디서 이탈을 해요? 여기서 이탈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결국 주봉 32평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요 자리에 얼마예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서 팔고 싶으면 더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이평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평생 통할 거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또 다시 올라가죠. 이쪽을 살렸어요. 그럼 그 다음 주봉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산다 해도 여기는 손절 라인이 엄청 넓죠. 그럼 고민해야죠.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지, 보조 지표를 받는지, 다른 작도를 해봤는지. 근데 샀다 해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 이탈하죠. 그럼 여기 손절되는 겁니다. 요번에는 엄청난 손절을 보내요. 이만큼. 근데 그 전에 수익을 본 거에 이미 상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32평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잡았겠네요.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캔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엄청난 수익을 뭐 10배는 못 먹더라도 3, 4배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이런 엄청난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살립니다. 그럼 그 다음 주봉에서 또 쇼부로 봐야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30평 사이의 이격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주봉에서 사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큰 리스크가 아니죠. 근데 다행히도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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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하지 않겠죠? 아, 요 자리에서 깨네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럼 내가 산 자리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 엄청 약수익이네, 약수익. 그래도 손절을 하고 다시 살릴 때까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살렸죠. 살리면은 요 자리에서 또 슈브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시가로 사면은 또 엄청나게 이익도가 크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참 리스크가 큽니다. 이거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요 자리 내가 매수를 기다렸다면은 이거는 못 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자, 하나 더 팁을 드려보면, 자, 요 자리에서 만약에 오케이 내가 매수할 거야 다음 주에. 근데 얘가 위쪽에서 붕 떠 있어서 요 자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뭘 넣는 겁니까? 분할 매수를 넣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떨어질, 이게 참 욕심이에요. 반대로 내가 저점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그냥 여기서 지금 제가 매수 매도를 전달해 드리지만 비중을 이야기를 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많은 유튜버들을 보시고 쇼츠를 보시면 모든 기법은 많이 설명을 하지만 이 분할 비중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기만의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감이거나. 근데 이 분할이 정말 중요해요. 분할. 저라면 만약에 이 30평을 만약에 내가 확실한 매매법이라고 정해놨으면 요 자리에서는 10%라도 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20%, 여기서 한 30% 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대로 가서 이제 현재로 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주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상승이 있더라도 결국 이 구간에는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와요. 결국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30분이 됐네 벌써. 날 보는 것도 똑같겠죠. 여기까지. 분명히 그러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 기술, 나만의 기준을 좀 더 섞어볼까? 내가 한번 리테스트를 해볼까?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조회수가 중요합니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4천만원, 5천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 32평을 이탈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부근에서 멈춘다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러면 얘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락을 하더라도요 6,925만원은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1억 2천, 1억 3천까지 못 가더라도 6,925만원 이탈하면 정리하죠. 뭐. 도대체 2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6,930만원에 팔면 4천만원 이하에 사신 분들도 73%밖에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 자, 중요하죠. 여기 사시고 버티신 분들은요 73%에 만족합니다. 근데 요액만 바라고 꼭 수익 못 낸 사람들이 에게 고작 73% 수익 내가지고 그걸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2년의 기간은 높은 금리라고 해도 1년에 5% 정도가 예금입니다. 안전수익이죠. 2년이면 10%입니다. 73%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해도 이 주봉만 보더라도 아직 한참 멀었네. 그냥 나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이래도 되겠다. 놀러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좀 하신 거 답 드리고 도미넌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스텔라룸엔 불장이 온다면 얼마까지 보시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너무 안 좋아요, 스텔라룸엔이. 저도 들고 있는 종목이지만 너무 안 좋고, 제가 2022년도 때 배운 게 요거죠. 저는 9 메이저를 좀 집념을 했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리고 결판이 날 때까지는 고집을 부릴 겁니다. 근데 다음에는 또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당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잡아야 된다는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만의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코딩을 믿고 제 기법을 믿고 중첩적으로 맞는 거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하락이 더 기대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2022년도에 스텔라룸이나 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맞아요. 뭐 나중에 큰 수익을 준다 해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러면은 저는 스텔라룸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는 걸 추천드렸다 해도 지금은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많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좋은 확률의 코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고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의 이제 뭐 그냥 좀 오버해서 10년간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결정이 나겠죠. 상패가 되든 위쪽으로 가든. 그러면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힘들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스텔라루멘이 재료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자리는 지나고 보면은 엄청나게 저점입니다. 아, 침착님 알림이 엄청난 저점이에요. 뭐 여기서 뭐 어떤 지지고 못 가도 저점이란 거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은 다 떠나게끔 다 힘들게 하는 패턴이에요. 매수하지마, 매수하지마, 매수하지마. 그리고 이 자리는 보조 지표도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밖으로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너네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올려줘. 안 올려줘. 2011년에 너네 1,000원에 산 애들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는데 우리 코인은 안 올라가니까 죽겠지 너. 빨리 손절해. 빨리 손절해. 빨리 갈아타. 이더리움 올라가니까 이더리움 갈아타. 지금 마이너스 90%지. 1,000만원 투자한 거 1억 투자한 거 1,000만원밖에 없지. 그거 당장 딴 거 사서 10배 수익 내면 본전이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상패되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 스텔라룸에는 사실 지금 자리가 매수 적기긴 한데 그래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과거를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을 찍으면 항상 하락은 나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심이 없을 때 빵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는요, 사람들 못 사요. 왜냐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절대 못 사요. 사더라도 5% 먹고 나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샀다가 또 5% 먹고 나옵니다. 또 고민이 돼서 들어갈까 말다 하다가 사고 10% 먹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몰빵해서 고점에 사서 다시 마이너스 99%를 찍습니다. 그게 보통적인 패턴이에요.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자리에서 뭐 올라간다는 가정하만 좀 전달해 드리면, 저는 무조건 불장이 온다는 가정이 있다 해도 500원이 넘어가면 정리를 1차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과거 에이다처럼 뭐 3,000원, 4,000원, 6,000원 되면 좋겠죠. 하지만 5,000원에는 반드시 1차적인 정리를 하시고, 이 코인이 상패가 안 될 거라는 그 확률을 없애지 마시고 상패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반드시 각인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원이 넘어가면 최소 30%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리에서 분석을 해서 더 끌고 가도 될지를 살펴보겠죠. 네, 500원입니다. 500원. 엄청 그 이상은 나중에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제가 뭐 떠들어봤자 그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자, 도미넌스는 제가 봤을 때 당장 단기간은 올라가더라도 빠진다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자, 그리고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봉이 뭐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지만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지금 좋은 신호입니다. 그쵸? 지표 보시면 답 나오죠. 자, 작도로 보더라도요, 요 라인은 이제 네 번째 터치라인입니다. 과거에도 요 자리에서 절 배신해서 그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달라요. 제가 과거에 틀렸던 건 요 자리를 세 번을 터치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깨졌다가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보조 지표가 하도 너무 에너지를 모으니까 저의 확률이 점점 없어졌고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제 비트코인 평단가가 4천만 원 부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갈 거를 판단을 했다면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럼 더 밑에서 살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게 아니니까 4천만 원 부근에 샀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와 저 자리 왜 다르냐?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도 저점에서는 바닥이고 고점에서는 네 번째인데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과거는 지켜줬지만 현재는 깨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32평을 다시 도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라인과 32평은 깰 확률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하락 때에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조정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알트코인들 또 세고 빠이겠지만 일단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지고 보다 또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닿을 때는 완전 나이스죠. 그쵸? 2021년도 3, 4월 아시죠? 이렇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주봉을 봤을 때 엄청난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스위치 정도는 만들어놨다. 그 스위치가 정말 온이 될지 아니면 누를랑 말랑하다가 안 누를지는 그들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질지 살펴보자 라는 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거의 40분가량 오랜만에 징그럽게 요즘 추세와 맞지 않게 길게 전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말한 시점에서 일단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지금 모니터링 가능하신 분들은 9,431만 원을 지켜주는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죠.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테스트하고 여기서 캔들이 4시간에 뚝 나오면 그 캔들이 이탈하기 전까지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어때요? 10시입니다. 10시. 그러면 떨어졌다가 캔들이 완성해도 새벽 1시, 새벽 5시예요. 그러면 저라면 매매 안 하고 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제든지 기회가 오니까 여기서 데이 트레이딩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면 사고 손절 세팅을 하던가. 근데 저는 확실하게 지켜주는 캔들을 보고 사는 게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안 오면 말고. 그쵸? 그래서 요 자리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한번 요 자리 리테스트 할 확률이 높으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땡겨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